학년도 6월 평가원 10년 전쯤인데 우리 이제 고1 친구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이유는 벌써 내신에 적응 길들여져 버렸어. 좋아. 적응한 건 좋거든. 길들여지지 말자고 우리. 길들여지지 말자. 길들여져서 그냥 노비로 그냥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적응했지만 나만의 뭔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자, 일단락 봐봐. 1000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대요. 벌써 병신같이. 맞잖아. 1000대를 받아도 낫다. 즉 1000대를 받겠다야.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척하고 엎드러진 채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등등등. 무슨 얘기야. 그래, 광대가 됐든지 비를 맞추든지 모자란 짓을 하든지 어쨌든 뭐냐, 당장 핍박만 면하면 된다. 벌써 두 글자가 딱 떠오르죠. 비굴. 누가 그랬어? 그 시절 조선인이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용어들인데 떼고요, 그냥 선인이라고 불렀던 거야. 선인. 조선인 떼고 선인이야. 그럼 그 중에 일본 말 안 듣는 애들 누구라고 했겠어? 불량 선인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뭐야? 일제시대로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조선인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들이 있을까? 근데 봐봐. 조선이라는 건 국적이지. 그럼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졌던 거는 개항 이후지. 그럼 개항 이후에 한글로 조선인이라고 쓰여질 만한 상황은 대부분 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되셨어요? 일제시대인 거야. 결국 무슨 얘기야? 일제시대 이 조선인들의 성격이, 특성이 어쨌다는 거다? 이랬다는 거다요. 그게 뭐라고요? 처세라고요. 그런 처세는 어떻게? 오늘에 터득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봉건적인 관료 전제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거래.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 자아 비판을 하고 있죠. 내가 방금 한 거. 개쌍욕 박으면서. 자, 우리 이 초반에 도입부가 있어요. 초반 도입부는 인물, 사건, 배경의 세팅인데요. 이 배경의 세팅, 사건의 세팅이죠,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인물적인 요소도 배경적인 요소도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인물적인 요소라고 하면 그 시절 조선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겠어? 그래, 일본인들과의 또는 일본 통치하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을 것이며 일본 일제시대는 배경도 있었겠지. 선생님, 저는 이 짐을 보면서 그런 걸 모르겠는데요. 오늘 배웠잖아.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결국 배경지식이야. 어쩔 수가 없어. 하나 더 얘기할게. 이제는 챗 GPT랑 경쟁을 하셔야 돼. 근데 진짜 뒤져야 성능이. 진짜 뒤져, 성능이. 정말 차원이 달라.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 더 빨리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걸 처리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걔가 못 따라오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모르겠는데 정말 고도의 로봇팔이 따라올 수 없는 고도의 손기술이 나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야?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이야. 일단 여러분, 문과 전문직은 그냥 다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과 전문직도 거의 망해. 정확하게 이과 전문직도 망했다. 그래서 공대도 요즘은 석박사는 기본이에요. 사실은. 더군다나 왜 미국으로 가냐? 일단 첫 번째, 앞으로 미국은 더 강대국이 될 거야. 두 번째,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당연히 공학이든 기술적인 부분에서든 제일 많이 투자해 갈 거니까 결국 그쪽까지 승부를 보시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도 하나의 커뮤니티거든요. 나는 이 지역의 이 커뮤니티 안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을 하세요. 저는 이쪽에서의 삶도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잖아. 나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정말 많이 고민이 돼. 근데 내가 돈이 뭐 무한대로 존나게 많아. 한 2천억 정도 있어. 그럼 청담동 살 것 같고요. 한 20억 정도 있어. 여기 살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2천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서울에서는 한 20억은 있어야 여기서 2천만 원 가지고 사는 거랑 비슷한 생활 수준이 돼요. 그럼 뭐 서울 얘기하는데 야, 당연하지. 서울은 전 세계 7대 도시야. 여기는 7천등도 안 돼요. 좀 알아야 되거든. 거의 100배 차이나. 그래서 사실은 자산 가치도 그 100배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겁주는 거 아니고 딱 내가 얘기한 스케일로 비교해 보시면 알 거야. 자, 계속 간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배경을 세팅하고 그러면서 샵2 이제 뭐 하고 있어? 대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렇게 장면 구분하는 거는 문단 단위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그래서 이 인삼의 세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대화가 나왔다는 거는 인물이 세팅된 거야. 뭐라고 얘기하니?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주면 어떻게든 살겠죠? 자, 그럼 봐봐. 아까 했던 내지인인데, 자, 내지 외지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이 시절에 내지는 어디겠어? 당연히 일본이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지는 워딩도 뭐야? 일제시대라는 워딩이야. 청년은 무엇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처럼 휘휘 돌려다보고 벌써 나오죠. 자기 목소리를 방금 나처럼 눈치를 존나게 보면서 하잖아.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 자기 검열을 뒤지게 하고 있는 거야. 왜? 누군가 감시하겠지. 알고리즘이 감시하겠지. 개헌군이 감시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낮췄다도 결국 뭐야? 불안한 거죠.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자, 공동묘지에다 박스 칠 거 왜 그러냐면 의외로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얘기를 꺼낸다라고 하면서 뭐 화제거리다라고 했고, 이 공동묘지 얘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나와요. 공동묘지가 나오고 계속 나오다가 심지어 어디서 나와? 애굽이 뭐냐? 어디 있어? 애굽이 있어. 애굽. 애굽이 뭐야? 읽어보니까 얘 어디야? 피라미드. 아, 이집트 얘기네. 됐니? 그러면서 봐봐. 부모의 생사 장례까지 왔지. 부모의 산소까지 왔지. 지금 무슨 얘기야? 장례 문화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의 소재는 뭐야? 장례 문화인데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거겠어? 간단하지. 첫 시작부터 비판을 때려 박았잖아. 그러니까 장례 문화에 대한 비판인데, 글의 주제는 장례 문화의 비판? 좋아. 본 뜻은 뭔데? 왜 그렇게 허례허식에 목을 매느냐? 그게 지금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아직도 그 중세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자빠졌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는 사피엔스 총균세고 무조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면요, 사실은 내가 이거는 되게 겸손하게 얘기한 거고, 이게 예를 들면 4년 뒤 졸업이라고 할게. 일반 대학. 제가 이 수준까지 만들어 드려요, 보통. 그리고 보통 일반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우는 과정이 서울대 학사 과정이야, 얘들아. 사실 서울대 학사 과정을 끝내면요, 어지간한 지방에 있는 대학원을 끝낸 수준이 되더라고요. 지적 수준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땡겨다 드릴 수가 있어. 일반 대학교 학사 수준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가신다는, 서울대를 가시든 아니 해외 대학인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서울대도 사실은 경쟁력이 나는 잘 모르겠어. 졸업을 해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해외 대학 가잖아. 이게 멍청한 새끼였는데 해외 물먹은 애들이 희한하게 뭔가에 핑핑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 아, 물론 개판치고 논 애들은 다르겠지만. 왜 다른 거냐? 간단하다니까. 그냥 수준 자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을 해버려요. 해고가 그래. 예를 들면 일반고 애들 3등급 있고 해고 5등급이 있어. 근데 이번 해고 미달났잖아요. 그러면 해고 5등급이 일반고 6등급, 5등급 이런 애들이야. 근데 해고 5등급이 내가 어느새 일반고 2, 3등급 수준이 돼 있다니까. 반면에 일반고 5등급이 여전히 일반고 5등급이야. 이게 환경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갈 의지나 힘이 딸리면 그냥 그 환경에 나를 적셔. 그럼 어느새 바뀌어 있는 거야.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저 잠깐 따라오세요. 이 작품을 내신 대비를 하잖아. 자꾸 이런 걸 하려고 그래. 뭐 여로 소설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자, 이거는 내년에 또 이제 학교 내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세히 정리할 건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씨발 못 가르치니까, 가르칠 게 없으니까 저런 걸로 저렇게 하는 건데 어쩌겠냐. 그러라고 만든 구조인데. 자, 이거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 1등 국가가 어디야? 미국이야. 그럼 미국 가서 배워서 다시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다 중의적이야. 잘 봐. 이쪽으로 뭐의 방향? 수탈의 방향이 될 수 있어. 실제로 일제는 우리한테서 농작물을 수탈했다 국사시간을 다들 배우셨죠.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측면이야. 근데 얘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 우린 뭐 할 수 있어? 선진 문물을 배우러 유학을 나갈 수가 있어요. 맞니? 자, 그럼 봐봐.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을 생각해 볼게. 장점을 생각해 보자. 그렇죠. 선진 문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 얘들아?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렇지. 이쪽으로는 침략이겠죠.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 덜 떨어지네요. 왜 덜 떨어지느냐? 자, 봐. 일단은 근대적 인간이면 자유 감정을 가지고 자유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냥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 그런데 막 사랑이 없지. 그러니까 얘 뭐 하고 있냐? 그냥 일본에 애인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얘가 사실 받아주지도 않아, 잘. 그러니까 유사연애 하고 있는 거야, 얘도. 손님이니까 좀, 넌 좀 음지 좀 그만 봐라. 이 새끼 그런 얘기 나올 때 음지 어딩 나올 때마다 정말 개 좋아하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유사연애 돈 좀 쓰지 마. 제발. 자, 그럼 봐. 유사연애 하는 중이야, 이제.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자, 일단 이게 세팅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자유의지도 없어. 자유의지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의 반강제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해. 그냥 병신이야. 완전 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얘가 이런 애였는데 이제 사건의 뭐 발단이라고 해야 되나? 딱 사건의 시작이야,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세팅을 딱 해놓고 갑자기 뭐가 오냐? 아내가 위독해요. 급히 귀국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씨발, 큰일 났네라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덜 떨어진 새끼는 그 상황에 얘를 만나러 가요. 뭐 얘가 받아주겠니? 꺼지라 그러겠지? 그래서 얘가 그러려니 하고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시모노세키 황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제 뭐냐면 부산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인천항이 제일 크진 않을 거야. 왜냐면 여기 뭐 울산, 그 다음에 여기 뭐 창원, 뭐 진해 이쪽을 해가지고 남동 공업단지가 엄청 발달했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실 특히 부산항 물류가 제일 많을 거야. 물론 그 시절도 부산항 물류가 많긴 했는데 일단 일본이 그때 개발했던 건 인천항이야. 왜? 수도에서 수탈하려고. 그 다음에 목포항이야. 왜냐면 전라도 곡창지대를 수탈하려고. 그리고 부산은 거리상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3대 항구가 있었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였냐면 부산항이었고 시모노세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모노세키가 일본의 또 국제무역항 중에 하나였어. 시모노세키로 갔는데 봐봐.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일본어 잘 쓰고 하니까 얘는 못 느끼다가 갑자기 느껴요. 뭐를? 신분 차이를. 그래서 내지인, 일본인과 조선인 이 차이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 애들이 얘를 가만히 곱게 두고 보질 않아. 왜? 저 새끼는 조선인이 왜 저렇게 뭔가 툭 하고 걸리는 모습으로 다니고 있지? 뭔데 네가 명품을 입고 다니고 뭔데 네가 정장을 입고 다니고 뭔데 네가 거들먹거리고 다녀? 너 일로 와. 해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엉려놓고 계속 치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뭐 미국 가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세컨더리 뭐 해가지고 입국하다 걸려가지고 막 치조당하다 보면은 막 괜히 막 서글퍼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얘도 괜히 서글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누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 네 번째는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쭉 돌아오면서 쭉 올라오면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덜 떨어진 인간이 뭐 하는 과정이 있냐? 각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됐어? 이런 소설이야. 그러니까 성장 소설이고 각성 소설이야. 그럼 성장하는 과정이 뭐겠니? 자기 자신도 각성을 하지만 뭐라고 봐야 돼, 이건? 그렇죠. 한민족이라고 봐야죠, 결국에는. 굳이 그럼 뭐 대유법이라는 단어 쓰긴 싫다. 근데 대유법이란 대유법이죠. 그래서 한민족 자체를 남자 주인공이 대입해가지고 이 덜 떨어진 중세적 인간들아 근대로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중세적 인간이잖아. 왜? 자유연애도 없어. 자유의지도 없어.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근대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중세냐 근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는 뭐야? 우리의 사상 체계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뭐라고 믿었냐? 신이 만든 종교 경전이 절대적인 진리여서 왔는데 이제는 뭐야? 자연과학이야. 여기까지 잡히니까? 그리고 자연과학에 의해서 경험주에서 발견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뭐니? 근대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여기까지? 그럼 무슨 얘기야? 묘지가 뭐니? 유교 사상에 의해서 조상신한테 장례 지내는 일종의 종교적 세러머니야. 그러니까 그 종교적 세러머니가 뭐가 문제라서 씨발 병신들이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자빠졌니? 나라도 없어진 마당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묘지 잘 쓰고 유교에서 장례 잘 치르고 산소 써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만 좀 덜 떨어진 얘기하고 정신 좀 차리자. 이게 이 소설의 주제라는 거야. 그럼 왜 배우겠니? 100년 전 할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우리 엄마가 요즘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난 진짜 몰랐는데 이건 것 같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셨대요. 아주 크게.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 미군이 이제 공습 때 한국으로 넘어왔어. 그랬다가 6.25 끝나고 다시 가셨는데 남아있겠니? 그 공장이?
그러면서 우리 집이 거의 뭐 준재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잣집 망해도 3대 간다는데 3대 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금수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100년 전 얘기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잘 들어. 그런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준재벌이었어 같은 개소리는 필요가 없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필요한 소리예요. 왜? 지금 이 시대랑 뭐가 다른데? 아, 선생님 저 자유연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할게. 너희는 자유연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유사연애를 하고 있지. 아이돌한테. 근데 그 아이돌은 멀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구장 가서 야구선수한테 하고 있어. 야구장 가서 치어리더한테 하고 있어. 미안해.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여서 어떡해. 두 번째는 뭐야? 자유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인스타 보고 쇼츠 보는데 자유의지야. 알고리즘의 의지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시대도 그런 시대야. 내일 모레 시험이라는데 인스타를 봐야 되고 내일 모레 시험이라는데 PC방을 가야 돼. 우린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니? 대가리가 뒤지게 깨졌어요.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성이라는 단계가 남았는데 각성 못하시면 대가리가 또 깨져요. 대가리가 깨지다 뒤지든지 각성하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공동묘지만 보세요. 그러면서 내재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일본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한테는 또 우리의 유품이 있잖아요. 잠깐만, 나라가 없어진 마당에 갑자기 공동묘지를 얘기하면서 이 인간은 갑자기 공동묘지일 거네? 형한테서 한참 또 공동묘지 얘기를 듣고 왔는데 뭐 관심도 없는데 이 새끼들은 맨날 공동묘지 얘기하면 자빠졌네? 그러면서 뭐 일본에도 공동묘지는 있어요. 그러면서 막 좀 얘기를 해. 요즘으로 치면 뭐냐? 뭐 정우성이 어쨌다 저쨌다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정우성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또 이제 갈라치기 해가지고 야, 이재명은 뭐 잘했냐? 야, 이재명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둘 다 손잡고 깜빵 가시면 돼. 맞잖아. 잘못했으면 그냥 손잡고 깜빵을 가시면 되는 거야. 양쪽 다. 미안해요. 나 역시 누가 듣지 않는가 해가지고 수상쩍게 나도 봐봐. 벌써 눈치 보잖아. 어차피 내 구독자 3,200명도 안 되는데 누가 보겠냐? 그런데 누가 듣나 이러면서 괜히 또 자기 검열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 하면서도. 그러면서 괜히 멀리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괜히 나를 이렇게 듣고 나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뭐 좀 돈 좀 있고 이러면은 공동묘지가 아니라 크게 묘지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야.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묘지 크기를 가지고 그 집안의 지위, 그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는 문화가 또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조상신의 덕으로 얘기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풍수지리가 뭐냐? 명당의 묘지를 써서 그래서 자손들이 잘 산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 좀 다르겠지만 일본은 다 화장을 하고요. 그냥 공동묘지를 써요. 뭐 땅도 좁은데 뭐 그러다가는 전부 다 옛날 사람들 묘지만 남겠죠.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려니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화장을 지내도 뭐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피라미드 얘기도 하고 쭉쭉 얘기를 하는데 니네가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 주제는. 그러면서 잘 봐라. 갑자기 이제 주인공이 급발진을 하면서 이제 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장돌뱅이로 돌아다니 이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했다. 내가 방금 한 거네. 그래서 뭐래? 부모 장제를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결국 무슨 얘기야?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내가 내용도 모르겠는데 다 필요 없고 근본 정신, 본질이 중요한데 너희는 무슨 얘기야? 허례허식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이 망했는데 그래서 조선 망하지 말라고 실학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옛날 종교, 성리학 가지고 언제까지 이미 망한 공산주의 할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됐니?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야? 조선의 풍속에 대한 비판이고 조선에 대한 풍속을 비판한다고 얘가 친일파냐고. 내가 개헌 반대하면 내가 갑자기 이재명 무죄라고 얘기하는 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유죄든 무죄든 난 관심 없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선 풍속 비판은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 반성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 다 까먹고 1년 지나면 찍어준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 까먹고 1년이요? 일주면 찍어주더라 보니까. 괜히 개 돼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경성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서면에서 맨날 시위하던데? 아니야? 괜찮아? 몰라 나 씨발 욕하든지 말든지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말도 내 맘대로 못하니까 내 틀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틀린 얘기 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그럼 다 인정할게.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 왠줄 알아. 인간 어차피 똑같아.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얘들아. 잠깐 저 따라와 보실래요? 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면 뉴욕의 맨하튼 풍경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진짜로. 너희가 뉴욕 맨하튼 가서 그 크루즈를 딱 타잖아. 아저씨가 거기 래퍼야. 근데 존나 웃긴 게 여기는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1920년에요. 여기는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1922년에. 여긴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1924년에 이러고 있어. 너무 웃겨.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한 100개 있어요, 거기에. 그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100년 전에도 지하철이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 100년 전쯤 현대화, 근대화가 끝난 서구가 그 힘을 가지고 싹 지배를 했다가 이제 개도국부터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인간이 화성으로 간 순간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근데 그게 30년 뒤가 될지 30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일단 지적 혁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챗 GPT는 상당 부분 채워졌고 여러분 정말 느끼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2배 이상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야. 저는 아이폰이요. 제 인생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세대야. 정말. 근데 여러분 평생을 같이 했죠. 근데 앞으로 15년 지나서 여러분이 한참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 시기에는 그 이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변화에 적응하시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시고 저 따라보시고 그 시작은 자아 비판의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해법이 보이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설 작품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럼 뭔가 남는 게 없는 느낌이 들잖아, 얘들아. 자, 2가지 방향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내신에서 자꾸 쓰고 외우고 필기 적고 그거라도 하시는 건데 사실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결국 이 소설은 여기까지 가셔야 되거든. 근데 이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설명하겠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설명하겠니? 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성인 되기에는 또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야. 자, 하셨으면은 답은 쉽게 나와요. 많이 고치셨더만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봐봐. 상징적 배경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 자,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 묘지 같은 경우는 어떤 상징이야? 조선의 허례허식이지. 근데 배경이라는 거는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밖에 없거든.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은 여기서 뭐겠어? 기차야. 자, 외우지 말고 이해할게. 저 따라오세요. 여러분 봐봐. 이 시절에 선진 문물을 들여오는 통로도 됐지만 수탈의 통로도 된 게 뭐겠어? 기차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기차라는 거는 중의적인 거야. 어떻게? 수탈이자 유학의 방향.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방향이자 침략의 방향.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시라는 거야. 이걸 내신에서는 그냥 때려 외웠지. 근데 이해를 하면서 가시라고. 그러면 내신 암기도 훨씬 쉬워져. 자, 근데 봐.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 아니면 갈등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어? 고조되고 있죠. 왜? 남주가 그냥 듣고 있다가 얘라 이 등신들아라고 하면서 개쌍욕을 받고 있잖아. 극대노까지 갔잖아, 지금. 당연히 갈등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죠. 2번 선지 볼게. 냉소다. 비웃음에 가깝다. 내가 약간 비웃음이 있었나? 난 비웃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근데 봐. 최소한 비판은 맞잖아. 뭐에 대해서? 그 시절 조선에 대해서. 그 시절 조선에 대한 비판 당연히 있죠. 난 2번이 너무 정답 같고 3번 선지 봐. 빈번한 장면 전환이다. 사실 빈번하다는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른데 최소 2-3번 이상이야. 근데 여러분 봐봐. 장면이 내가 지금 샵을 끄는 게 2-3번밖에 없죠. 맞지? 근데 정확하게 봐봐. 전체를 통으로 한 장면으로 봐도 되지. 기차칸 한 칸에 있었던 결국에는 대화로 끝이야. 그니? 자, 그럼 봐라. 빈번한 장면 전환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뭐는 있어? 인물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봐봐.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일까? 조선에 대한 비판일까? 조선 비판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사실은 사회 비판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인물들 사이라기보다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그 세태에 대한 비판이냐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냐 세태죠 사실은. 빈번한 장면 전환이었는데 사건을 병렬적으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체험을 삽하다? 선생님 중간에 형님 얘기 나오는데요. 자 봐봐. 삽하 형식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이 완전히 세팅이 돼가지고 서사적으로 정보가 들어와 있어야 돼. 그리고 주제가 다각적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신 거고,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묘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야? 여기에 본 뜻은 허례허식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비판인데 이거는 작품의 주제죠. 자, 소설의 3요소가 뭐니? 인사배가 아니라 주제 구성 문체야. 문체는 못 묻는다 그랬어. 그럼 주제나 구성을 물으니까 주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구성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구성의 3요소가 인사배지. 그럼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인데 자, 그럼 봐. 뭘 물어보는 거냐? 주제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인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정보는 뭐였을까? 3번이죠. 왜? 지금 크게 두 인물이 나와 있죠. 나와 장돌뱅이요. 소재는 뭐야? 공동묘지법이지. 공동묘지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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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묘지법인데 나의 본 뜻은 뭐니? 얘들아, 남자애들 잘 들어야 돼. 여자애들하고 여러분이 뭐 썸을 타든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보통은 마음속으로 딱 정해놔. 근데 죽어도 얘기 안 해. 왠 줄 알아? 야, 앞에 있는 이 새끼가 센스가 있는 새끼인지 없는 새끼인지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남자애들은 씨발 그냥 처음부터 먹고 싶다고 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게 센스고 매력이야. 알겠어? 그럼 뭐 평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미리미리 물어봐. 뭐 좋아하는지. 미리미리 물어봤다가 세심하게 메모해놔요. 그랬다가 하면 돼. 그랬다가 그 먹으러 갔을 때 알아서 센스 있게 시키시면 돼.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니야, 더 중요한 얘기였어. 그럼 봐, 센스 있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먹어보자. 얘는 지금 공동묘지가 중요하니 일본인들 눈치 보는 게 중요하니 후자지.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래, 얘가 하고 싶었던 얘의 성격은 뭐야? 그래,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구체적인 1, 2, 4, 5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인물에 뭘 볼 수 있는 거야? 내면 심리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출제된다 그랬지. 됐어? 자, 이게 그럼 왜 중요한 거냐?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각성을 했지. 얘는 조선인 차별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어. 근데 조선인 차별을 받은 그 뒤로 각성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제의식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조선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야? 그걸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각성을 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단계를 보면 뭐가 있는 거야? 조선인으로서의 차별, 머리가 깨지는 경험을 한 게 우선인 거야.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그래서 피지컬이 약한 친구는 보기를 통해서 보기라고 쓰시고 보조라고 쓰세요. 보조를 받으시면 돼. 하지만 언제까지 트레이너가 대신 들어줄 수 없으니까 니네 무게로 들어. 조상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단다. 자, 그럼 봐야 돼. 염상섭의 개인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면서 쭉 나와 있고, 그러니까 뻔하디 뻔한 얘기잖아. 근데 일단 중요한 건 1920년대라는 거고요. 개인적 차원과 조선의 현실이라는 차원이고 근대라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1인칭 시점이라는 거고 특히 내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봐봐. 1번 선지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 바꿔 얘기하면 뭐니? 당시 조선.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던 선지를 쓰자면 세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정답은 2번이지. 그러니까 1, 2번을 묶어놓은 거야, 얘들아. 주장은 비판이야, 옹호야? 비판이라니까. 3번, 비판이라고요. 왜? 중세적인, 봉건적인 종교,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뭔데? 그게 화제거리고 그게 중세적 가치관인 뭐였어, 아까? 공동묘지, 묘지였잖아. 정답 2번 보이셨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틀리는지 이해되셨죠? 잘 들어야 돼. 내신 대비는 외우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내신. 그러니까 내신은 사실 어떤 때는 때때로 무지선 암기야. 근데 얘들아, 겪었지. 무지선 암기가 쉽든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이 결국엔 해법인 거야. 그래서 저 따라오실까요? 얘들아, 이제는 대가리가 그만 깨져야 돼. 저 좀 따라오세요, 이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반복이라고. 작년 예비고일 이 자리 이 수업에서 똑같이 얘기했고 1년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힘든 거야, 얘들아. 인간은 절대 안 바뀌거든. 그나마 제일 쉽게 바뀔 때가 여러분 나이일 때야. 알겠어? 뭐 하시라고? 반복하시. 선생님 지루하고 힘들어요. 야, 나는 안 지루하고 안 힘들겠냐? 나 이 직업 23년 했어. 나는 안 지루해? 내 저 지문 100번도 수업했겠다. 나는 안 지루하니? 근데 봐라. 내가 저 지문을 똑같이 수업하면 똑같이 지루. 근데
작년 저 수업 때는 어떤 예시를 썼는지 기억은 안 나. 칼이나 예시를 들었을까? 유세윤이 하지 말라고? 근데 올해 이 수업 때는 갑자기 윤건이가 나왔고 이재명이 나왔으며 정우성이 나왔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오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루 한 장 한 장을 쌓아가신다고 생각.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